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인분당선 판교역이고요. 지금 경강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저처럼 판교역까지 지하철로 오셔도 되고요. 자차로 오셔서 판교역 환승공유 주차장에 차를 대고 경강선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주차비는 10분당 200원인데 5시간 이상은 무조건 6,000원이라 저렴한 편이고요. 경차와 저공해 차량은 3,000원입니다. 경강선 배차 간격은 대략 20-30분 정도고요. 자세한 시간은 영상 속 시간표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강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멋진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특히 이번에 임시 개통한 따끈따끈한 출렁다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50여 분 걸려 도착한 이곳은 여주역입니다. 1번 출구로 나가면 관광 안내소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신륵사로 가는 버스를 탈 생각입니다. 원래는 10시 30분에 오는 911-2를 타야 하는데요. 20분이나 더 기다려야 해서 신륵사 사거리까지 가는 971-3번을 타기로 했습니다. 신륵사 사거리에서 내리면 신륵사까지 900m 정도 걸어야 하고요. 걷는 거리를 줄이려면 신륵사까지 가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륵사 사거리까지 17분 정도 걸렸고요. 정류장에서 여주대교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횡단보도를 건너 오른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2분 정도 걸어가면 다시 횡단보도가 나오고요. 길을 건너 왼쪽으로 걸어가세요. 여기서부터 길 따라 쭉 직진합니다. 저 앞에 이번에 임시 개통한 출렁다리가 보이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들리기로 하고요. 트레킹을 시작하기 전 신륵사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주시 복미산에 위치한 신륵사는 삼국시대 창건한 사찰인데요. 1472년에는 세종대왕릉의 원찰로 삼아 보은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은 산속에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륵사는 남한강이 보이는 강변에 지은 것이 특징입니다. 저 앞에 토끼가 뛰어다니고 있네요. 풀을 뜯어먹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신륵사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토끼인 것 같습니다. 경내로 들어오면 왼쪽에 누각과 오른쪽 정자 방향으로 길이 나뉘는데요.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누각부터 둘러본 후 강가에 있는 정자로 향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륵사는 오래된 절인 만큼 볼거리가 제법 많은데요. 국가 지정 보물만 8점이 되고요. 경기도 지정 문화재까지 합치면 보유한 문화재만 13점이나 됩니다. 이 오래된 누각은 구룡루입니다. 신륵사의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인데요. 1689년에 처음 지어졌다고 해요. 구룡루에 서면 남한강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극락보전 앞에 있는 이 석탑은 보물 제225호인데요. 새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다층 석탑입니다. 얼핏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강가 쪽으로 향합니다. 덩치가 꽤 커 보이는 이 탑은 보물 제226호 다층 전탑인데요. 옛날에는 한양으로 가던 백사공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기단 위에 흙으로 구운 벽돌을 쌓아 올렸는데요. 다른 탑 2개가 합쳐진 것 같네요. 이 탑은 국내에 몇 개 남지 않은 다층 전탑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시대의 것으로는 유일하다고 하네요. 신륵사 풍경의 하이라이트는 바위 위에 있는 정자와 3층 석탑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남한강 풍경은 또 다른 감동입니다.
11시 44분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간길 4코스 일부와 이번에 임시 개통한 출렁다리를 연계해서 걸을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실륵사를 들머리로 출렁다리를 건너서 영월로와 대로사를 거쳐 세종대왕릉까지 걸을 거고요. 버스로 세종대왕릉역까지 이동한 후 경강선으로 환승할 예정입니다. 걷는 거리는 14km 정도 되는데요. 세종 산림욕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평지라서 난이도는 중2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대략 대여섯 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실륵사 일주문에서 4분 정도 걸어가면 왼쪽에 남한간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원래 여간길 4코스는 연인교를 건너 영월로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출렁다리가 개통돼서 저는 오늘 연인교 대신 출렁다리로 남한강을 건널 생각입니다. 오늘은 임시 개통한 날이고요. 정식 개통은 다음 달 1일입니다. 그때 맞춰 오시면 좋겠네요. 따스한 봄바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 멀리 황포도배가 보이는데요. 강과 어우러진 풍경이 운치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황포도배 선착장은 출렁다리 북단 출입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한간 출렁다리는 실륵사와 금은모래 유원지를 연결하는 보행 전용 다리인데요. 길이가 무려 515m로 경기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라고 합니다. 직접 걸어보니 정말 길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다음 목적지인 영월로가 보이네요. 출렁다리가 아직 정식으로 개통된 것이 아니라서 남단 출입구 주변이 좀 어수선한데요. 저기는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주변이 허허벌판이네요. 다리를 건너 남한강을 오른쪽에 두고 쭉 직진합니다. 여간길 4코스는 저 앞에 보이는 연인교를 건너서 영월로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출렁다리 때문에 여간길 4코스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 뒤쪽으로 걸어갑니다. 여기서 카페 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전망이 정말 좋네요. 왼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봄을 알리는 개나리가 활짝 피었네요. 여기는 영월 근린공원이고요. 영월로는 현충탑을 지나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월로는 여간길 2대 전망 명소 중 하나인데요. 원래는 여주시청, 즉 여주목 관하의 정문이었습니다. 1925년경 파손될 위기에 처한 것을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해요. 영월로에 올라서면 남한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흐르는 강문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지네요. 영월로에서 나와 여주 시내에 있는 한글 시장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연인교이고요. 여기서 저 방향으로 걸어갈 건데요. 연인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데크길로 내려가세요. 연인교 밑으로 걸어갑니다.
여기부터 남한강을 따라 쭉 직진합니다. 벌써 1시가 넘었는데요. 실륵사에서 여기까지 2.7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요. 촬영을 겸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 걸어가면 왼쪽으로 여주시청 건물이 보이는데요. 시청 건물이 보이면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분 정도 더 걸어가면 횡단보도가 보이는데요. 길을 건너 쭉 걸어갑니다.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직진합니다. 2분 정도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한글시장 주차장이 보이고요. 조금 더 걸어가면 한글시장입니다. 한글시장은 상설시장이자 5일장인데요. 0이나 5로 끝나는 날에 열립니다. 경기도에서 손에 꼽힐 만큼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이 서지 않는 날이라 시장이 많이 한산하네요. 저는 여기서 점심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음식점 분위기가 참 특이하네요. 오늘은 한글시장표 돈가스 정식입니다. 가격도 좋고 맛도 좋았습니다. 배도 채웠으니 다음 목적지인 대로사로 향합니다. 한글시장은 5일장이 유명한 곳이라 시장만 둘러봐도 좋은데요.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 주차장에 대시면 됩니다. 초행길이라 트랭글 앱을 보며 따라가고 있는데요. 하이킹이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앱입니다. 사용해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저 앞에 대로사가 보이네요. 대로사는 한글시장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도 공사 중이라 주변이 많이 어수선하네요. 대로사는 우암 송시열의 사당이자 정조 9년 왕명으로 세운 사액서원인데요. 왕이 직접 사액을 내린 덕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에도 존치되었다고 합니다. 팔짝지붕의 강당이 아주 멋스러워 보이네요. 강당 왼편에는 대로사의 내력을 적은 비석이 있는데요. 정조가 직접 비명과 비문을 찍고 직접 쓴 글씨를 새긴 것이라고 해요. 대로사는 1972년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로사를 둘러보면서 고즈넉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로사를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아까 길을 건넜던 곳에서 대로사를 오른쪽에 끼고 걸어갑니다. 조금 걸어가면 다시 남한강이 보이고요. 길을 건너 왼쪽으로 걸어가세요. 남한강을 따라 쭉 걸어갑니다. 저 앞에 벚꽃이 활짝 피었네요.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가봤는데요. 예쁜 꽃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길은 개나리 천지네요. 저는 지금 세종 산림욕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한동안 걸어가면 파리 보도교가 나오는데요. 보도교가 보이면 산림욕장에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교를 건너 오른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새들이 떼지어 있어 자세히 보니 요즘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협하는 민물 가마우지인 것 같습니다. 별로 반갑지는 않네요. 자전거 길을 따라 2분 정도 걸어가면 갈림길이 나오고요. 여기서 길을 건너면 다시 길이 나뉘는데요. 어느 쪽으로 가든 다 됩니다. 왼쪽 도로 쪽으로 가면 세종 산림욕장을 거쳐서 가게 되는 거고요. 산림욕장은 야산을 넘는 거라 그게 싫으신 분들은 자전거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산림욕장으로 갈 거라 도로 쪽으로 걸어갑니다. 여기는 보행로가 따로 없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5분 정도 걸어가면 호정도로가 끝나고요.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세종 산림욕장입니다. 헐벗은 나무들 때문인지 갑자기 겨울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산림욕장에는 아직 봄이 제대로 오지
가파른 계단을 12분 정도 올라가면 정자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전망대에 서면 여주 시내와 남한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리 출렁다리도 보이는데요. 와, 정말 많이 걸었네요. 여기서 효종대왕릉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15분 정도 가면 다시 자전거 길과 만나고요. 길 따라 쭉 걸어갑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세종대왕릉 방향이고요. 저는 효종대왕릉부터 갈 거라 쭉 직진합니다. 4분 정도 걸어가면 도로가 나오고요. 여기서 길을 건너세요. 여기도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그나마 거리가 짧아 다행이네요. 저 앞이 효종대왕릉 입구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원인데요. 이 입장권으로 세종대왕릉까지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가 참 멋스럽네요. 소나무 숲을 지나면 효종 영릉 제실이 나오는데요. 제관들이 머물면서 제항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이 나무는 느티나무인데요. 나무 굵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멀리서 보니 건물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실을 둘러보고 효종대왕릉으로 향합니다. 다른 왕릉에 비해 입구에서 왕릉까지 거리가 짧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홍살문을 지나면 그 뒤로 왕릉 2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선 제17대 왕 효종과 인선 왕후 장씨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무덤의 규모가 커서 놀랐습니다. 효종대왕릉에서 나와 세종대왕릉으로 향했습니다. 왕의 숲길은 능과 능 사이를 연결하는 길인데요. 후대 임금이 능행 시 두 능을 오갈 때 이용했다고 하네요. 차도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 이어지는데요. 이 길은 꽤 멋스러운 소나무 숲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쉬엄쉬엄 걸으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편안한 길인데요. 찾는 사람도 적어서 호젓한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세종대왕릉입니다. 조선 4대 임금 세종과 소현 왕후 심씨가 있는 릉인데요. 예상보다 많이 작아서 좀 놀랐습니다. 좀 더 머물고 싶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시간 때문에 서둘러 나왔습니다. 트랭글 앱을 보니 여기까지 11km 걸었고 5시간 14분 걸렸다고 나오네요. 신륵사 사거리 정류장에서 신륵사까지 걸은 거리와 경내를 둘러보며 걸은 거리를 포함하면 13, 14km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종대왕릉역까지 가는 버스를 탈 생각인데요. 세종대왕릉 주차장을 지나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정류장에 붙어있는 시간표를 보니 막차가 다 끊긴 것으로 보여 좀 당황했는데요. 조금 있으니 버스 도착 전광판에 966-1번 버스 도착 알림이 뜨더라고요. 영상에서는 디지털 전광판 글씨가 깨져 보이네요. 세종대왕릉에서 세종대왕릉역까지 가는 버스 시간은 오전에 여주역에서 봤던 시간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간표에 나와 있는 시간에 25분을 더하면 됩니다. 저는 5시 35분경에 966-1번 버스를 탔으니까 이 버스는 여주에서 5시 10분에 출발한 버스네요. 세종대왕릉역까지는 버스로 12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 여간길 4코스를 걸어봤는데요. 남한강 출렁다리가 5월에 정식 개통되면 꼭 연계해서 걸어보세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